트럼프가요 맘만 먹으면 이재명 대북 송금 국제적으로 압박과 제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SK,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LG의 구광모 4대 그룹 총수가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주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저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갑니다. 이건 뭐 대단한 거죠. 미국 현지 시간 17일부터 19일까지 트럼프의 사저 마러 리조트에서 열리는 투자 유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인데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이 4대 그룹 총수가 마러 리조트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4대 기업 총수들은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한국과는 별도로 또 다르게 기업만으로 1,500억 달러, 약 208조 정도 대미 투자를 직접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핵심 기업들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 마러 리조트에 찾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4대 기업 총수들이 이재명보다 먼저 트럼프와 골프 회동을 가진다라는 것, 이거 기업에 이 불이익이 갈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핫합니다. 홍석천이가 이재명 앞에서 제대로 소신 발언했죠. 이 국가가 정책이 알바나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이미 을과 병이 돼버린 사업주에 관한 배려를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달라. 전 목숨 괜찮죠? 하는 짤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이 4대 기업 총수들 뭐가지 댕강댕강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우스갯소리죠.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이거 떠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쪽팔릴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외교의 중심에서 이재명이가 완벽히 패싱 당했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 수장이 이재명이 아니다라는 것.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캄보디아 사태와 미국과의 외교 이런 관계를 보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경주 에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어진 모든 상황들은요. 사실상 명백한 이재명 없다라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가 동시에 방한을 하지만 이재명은 그 무대의 중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질적인 협상 대상도 아니고 그냥 외교 무대의 구경꾼이 되어버렸다라는 게 딱일 것 같은데요. 특히 그걸 한 방에 보여주는 게 이번 주말에 판비치 마러 리조트, 여기에 삼성 이재용이, SK 현대자동차 정의선이, LG 구광모 이 그룹 총수들과 갖는 골프 회동, 이게 진짜 이재명에게는 똥물 한 바가지입니다. 자, 한국에서 그렇게 물난리가 났을 때도 이재명이가 휴가를 갔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골프 연습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회동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팔이 꺾여서 넥타이도 못 맨다라는 녀석이 골프채를 잡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다라고 대통령실 발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20분 걸쳐가지고 이루어진 이 두 정상의 통화는 친근하고 격이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고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라는 것에 공감을 했다. 두 대통령은 각각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골프를 위해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발로 말이죠. 궁금하죠? 트럼프는 기업 총수들과 골프를 치는데 이재명 니랑은 왜 골프를 안 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트럼프의 골프 외교가 상징하는 한국과 미국 관계의 주도권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요. 한국 정부에다가 보낸 항의 서한의 의미와 외교적 파장에 대해서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은 뭐냐? 이재명 레짐 체인지.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 어떻게 국가적 신뢰를 붕괴시켰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는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중간 유통 마진을 뺀 신선하고 우수한 제품을 직접 꼼꼼하게 검수해서 김영윤 TV 구독자 몰에 빵빵하게 채웠습니다. 산지 직송 제품들은 하나같이 우수하고요. 이번에 LA 갈비, 이거 상당히 품질이 우수하다라고 많은 구독자님께서, 구입해주신 구독자님들께서 다이렉트로 보내주시는데요. 완전 강추하겠습니다. 공산품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좋은 가격에 좋은 상품들 만나보시고 애국기업 살리기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굴욕 외교를 개딸들은요, 주권 침해다라고 바락바락 하고 있는데 그냥 정신을 좀 차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요,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왕따이밍, 완전히 패싱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국가인 미국에서 지금 패싱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위험한 사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백악관 면담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상회담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면담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외교 첫 무대다, 뭐 대단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빵빵빵 했는데 사실상 한국과 미국 정상 간의 소통이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외교 참사에 가까웠죠. 자, 기자들이 있는 공개 면담장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에게 교회 탄압 그리고 미친 잭 스미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혁명가 숙청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대단한 경고장을 던졌죠. 자, 이재명이는 거짓말할 때 나오는 특유의 제스처, 요거 고개를 깠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탄압은 오해, 그리고 압수수색은 이재명 내가 임명한 게 아니라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미군과 무관한 장소, 그러니까 한국군과 관련된 정보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들어갔다 이러면서 미국을 완벽히 기만했죠. 거짓말을 그렇게 술술술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요, 멜라니아 속옷까지도 압수수색했던 잭 스미스 특검을 미친놈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재명을 압박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I'm only kidding, maybe I'm not, maybe I'm not 두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대단한 압박입니다. 백악관은요, 공개 면담 직후에 비공개 면담 돌아섰죠. 거기서 고성이 오갔다라는 말도 있고요. 결국은 그 안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위기였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오죠. 이재명에 대한 배웅 없었습니다. 꺼져라는 느낌으로 여성분 한 분이 나와가지고 안쓰러워서 아유 이재명아 너 한국 가서 잘 생각해라, 잘못하다가는 대가리 빵꾸 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배웅을 해줬죠. 아마 그 자리에서 이재명에 대한 대단한 압박이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니들이 먼저 제시한 3,500억 달러 이거 약속 어떻게 지킬 거야? 야, 문서에 도장 찍어. 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니네들 지금 뭐하고 있어? 김건희 여사까지 대단한데? 미쳤냐? 주한미군 압수수색 돌았지. What the fuck?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겠죠. 여기서 경로했다라는 말들이 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런 대단한 경고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는 뭐 대충 그 순간만 피했으니까 되겠다라고 싶어서 미친 칼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참다 터지기 시작한 거죠. 이재명이가 항상 뭐 일을 처리해 왔던 게 이런 거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독자님들에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재명에게 야 숙제 해왔어? 숙제 했는데요. 그러면 넘어갈 줄 알았겠죠. 야 숙제 어딨어? 가지고 와봐. 집에 있는데요. 집에 가서 갖고 와. 오는 길에 잊어버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은 그 순간순간을 넘기는 거죠. 그런데 그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이다. 못 넘어갑니다. 이재명. 끝장을 본다라는 거죠. 자, 주한미군 사령관이요, 최근에 한국 정부의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사건은 사실상 한미동맹 역사상 전례 없는 외교적 충돌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한국 이거 혼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서한은요, 내란 특검이 평택, 오산 공군기지 내에 한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 압수수색한 사건에 대한 항의입니다. 주한미군 측은요, 이재명 정부가 소파, 그러니까 주한미군 지휘 협정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서한 발신자는요,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 공군입니다. 자, 오산 공군기지는 공군기지죠. 지금 미군이요, 전략 자산에 집중하는 곳입니다. 공군. 거기를 한국의 특검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미국 측의 관리 구역에 사전 협의 없이 진입했다라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죠. 한미 간의 신뢰 붕괴 그리고 외교 질서의 파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요,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군 구역이었기 때문에 소파 위반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변명에 불과한 거죠. 자, 소파 협정 제5조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당국이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 구역 내에서 수색과 압수 등 강제 조치를 수행하려고 하면 주한미군 당국과의 사전 협의 그리고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MCRC 방공관제 사령부 한국군이 관리를 하는 건 맞습니다만 기지 전체 구역은 미군과 한국군이 공동 사용하는 시설로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국 측의 해석상 맞습니다. 외부 기관 그러니까 특검이 기어 들어오려고 하면 미군 기지 내로 출입을 하기 전에 사전 협의 그리고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위반으로 판단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미친 특검의 주장은 뭐냐? 한국군으로부터 사전 승인 및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한국군 관리 구역 내에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미군 구역 자산에는 일절 접근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주한미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압수수색을 위해서 미군이 통제하는 기지 출입구와 통로를 반드시 지나쳐야 하기 때문에 미군의 관리 구역을 경유하는 만큼 미국의 사전 협의 허가가 없었다라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미친 특검의 개소리입니다. 자, 미군은요, 이들이 진짜 원했던 게 드론 항로가 아닌가라고 의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문제죠. 자, 헤그세스가 이끄는 전쟁부에서는요, 2027년에 중국이 대만에 침공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기지인 오산 공군기지의 드론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미 친중의 이재명 정권이 오산 공군기지에 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 드론 항로의 정보와 기술 탈취가 일어났을 가능성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압수수색 등 특검과 정부의 모든 행위가 국방력 약화와 한미 군사훈련 방해로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은요, 한국 정부의 설명을 공식 문서로 요구했습니다. 국방부와 청와대는요, 내부적으로 심각한 책임 공방에 휩싸였죠. 이재명 정부는요, 이 항의 문서로 난리가 아마 났을 겁니다. 방위 출신인 이 안규백은요,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18일 날 뭐라고 했냐? 사진 띄워드리겠습니다. 오산 기지 압수수색은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는 헛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항의가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풀었다고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재명이도 그렇고 반미 하면서 아들내미 미국에 보냈다는 김민석도 그렇고 반미 하면서 영어학원 했던 정청래도 그렇고 군대를 안 갔다 왔죠. 거기에다가 국방부 장관은 방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각성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자, 이 항의 서한은요, 한미 동맹을요, 정치 검찰의 수사 현장으로 전락시킨 외교 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요, 이재명 정부에 내린 불신의 공식 선언으로도 평가가 되는 거죠. 이러니 이재명하고는 대화가 안 돼서 트럼프는 상대를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4대 그룹 총수들이 트럼프 사저인 마러 리조트에 초청이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데 이재명이는 유엔에 가서도 145개국의 초청도 받지 못하고 빙빙빙빙 돌다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이는 완전히 패싱 당한 거죠. 이게 단순한 경제 행사가 아니라 트럼프가 신뢰하는 파트너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외교적 메시지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SK, 현대, 정의성, LG의 구광모 이들이 트럼프와 투자 협약을 맺고 논의하고 미국의 시장 확장을 논의하는 게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진짜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외교 수장인 이재명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다라고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축하 전화로 높은 명성을 가진 이재명을 곧 뵙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골프 회동까지 제안했다라고 했죠. 사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박제되어 있는 거 너무 많죠. 여러분 웃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말만 하면 헛바가 헛떡 뒤집어지는데요. 이 사진 한 방 보면서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가소롭다라고 해야 되나? 좌파리들은요, 거짓말 안 하고는 뭐 일이 안 되나 봅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 요 살아있는 주둥이만으로 그냥 시불시불 나불나불 하다가 거짓말 두통 나면 모르겠는데요. 요지랄 하는 거죠. 자, 트럼프는요, 기업인들과 골프를 치면서 동맹을 강화하는데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작자는 거짓말을 치면서 외교를 망치고 있죠. 이 장면은 한 나라의 외교가 얼마나
현실에서 벗어나서 허상 속에 갇혀 있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뭐냐? 외교는 신뢰죠? 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번 경주 에펙 그리고 마러 회동은요, 대한민국 외교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트럼프는 신뢰할 사람과 대화하고 시진핑은 계속된 이익만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허언과 무능으로 국가적으로 사라질 인간이다라는 거죠. 주한미군의 항의서한, 백악관의 면담의 파해, 골프 회동의 배제, 이 모든 게 이재명 정부의 외교 파산을 상징합니다. 3,500억 달러 이 문제는요, 이재명 하나 때려잡겠다라는 카드 아닙니다. 레짐 체인지를 염두에 둔 트럼프의 전략으로 저는 읽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좌파리들은요, 아직 모릅니다. 내정 간섭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시도했거나 성공시킨 사례는 이미 전 세계에 존재를 하죠. 냉전 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주로 군사 개입, 쿠데타를 지원하고 경제 제재를 하고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지금 경제 제재, 정치적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파나마 보겠습니다. 1989년에 정의의 대의작전이다 라고 해서 군사 독재 정권을 축출하고 민간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게 미국이 직접 군사 개입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교체한 대표적 사례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자, 니카라과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부정선거에 똥물 튄 나라로 니카라과가 거론이 되기도 하죠. 1980년도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요, 사회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콘트라 반군을 미국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칠레도 있습니다. 1973년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가지고 정권 교체가 일어났는데 이때 CIA가 이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자, 과테말라도 1954년에요, CIA가 정부를 전복시키는 쿠데타를 지원을 했습니다. 자, 중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라크 기억나시죠? 사담 후세인 목 댕강 친 게 미군이죠. 군사적 침공을 통해 가지고 레짐 체인지를 이룬 가장 현대적인 사례다. 아프가니스탄도 있습니다. 2001년이었죠. 미국이 주도한 침공으로 인해서 탈레반 정권이 축출됐고 친서방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란은 최근에 뚝배기를 맞았었는데요. 첫 번째, 1953년에 CIA가 주도한 작전으로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가 축출되고 친서방 팔레비 국왕의 권한이 강화됐죠. 이란은요, 팔레비 국왕 때 친미 국가로 번영을 이뤘습니다. 이게 1978년에요. 이란 혁명으로 다시 반미로 돌아서면서 지금 이란이 최근에 어떻게 벙커버스터로 뚝배기 맞았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레짐 체인지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나라는요, 베네수엘라죠.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국내적으로는요, 입법부 장악했죠, 언론 장악했죠, 뭐 교육 뭐 이런 거, 노동 이런 거 다 제끼더라도 행정부 장악했죠. 이제 사법부 흔들고 있습니다. 어깨뽕이 양껏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좀 도와주려나 싶지만 중국도요, 사실 뭐 되게 클 것 같죠. 근데 미국 앞에서는요, 깨갱합니다. 쥐어 터질까봐 눈치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코가 석자인데 쉬쉬거리면서 좀 도와달라라는 간지러운 새끼, 이거 도와주겠습니까? 그걸 도와줄 생각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가요, 맘만 먹으면 이재명 대북 송금 국제적으로 압박과 제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겁대가리를 상실해가지고 주제도 모르고 덤비는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다라는 거죠. 138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 TV였습니다.